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YBM 실전 천재2 교재에서 우리가 좀 내용을 발췌해서 중요한 문제를 발췌해서 오늘 이렇게 문제를 좀 기억을 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기억했는데 사실 우리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사실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책을 다 보면 좋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정말 필요 없는 사항인지 또 어떤 게 좀 지금 급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800점을 도달하기에 가장 필요한 문제를 좀 선별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좀 시간이 많이 없는 수험생들은 이런 문제만 좀 뽑아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좀 빨리 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800점이라고 그러면 보통 RC는 우리가 보통 한 350에서 400점 맞는 학생이 많고요. 350점, 400점을 했을 때 보통 학생들의 개수가 보통 70 한 7, 8개에서 보통 많으면 한 83개 정도까지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 개수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5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5, 6, 7 전체적으로 다 강의를 할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수업은 5만 강조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이 수업은 6와 7을 같이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토익에서 중요한 거는 5보다 사실 6와 7도 동등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도 같이 하는 연습을 해야지 항상 5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점수가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6와 7도 같이 균등하게 시간을 나눠서 공부를 앞으로 우리 진행할 겁니다. 자, 우리가 본 수업에 지나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토익 파트 5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하고요. 저 문제 풀이 과정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5에 대한 공부 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5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할 텐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8분이라고 정해봤는데 왜 8분이냐고 혹시 물어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5가 8분이면 보통 6가 8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16분입니다. 그 다음에 독해가 54분. 독해는 한 문제당 보통 1분 잡거든요. 그러면 5, 8분이고 6가 8분이고 독해가 54분이면 이게 70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킹하는 시간 5분이에요. 그래서 75분이 되는 건데 항상 이게 시간을 재고 풀어야 되고 시간이 이게 초과되더라도 마지막까지 다 풀고 나서 우리가 정답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풀다 보니까 너무 서둘러서 풀면 안 되고 이건 실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해야지 시간에 맞춰 풀다 보면 더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약간은 염두에 두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푸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8분은 시간 딱 잡고요.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번역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의역을 하면 안 돼요. 의역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항상 토익 파트 5에서 2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혼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직역하는 연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해, 문제를 풀었으면 왜 정답인지 이해를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단어 정리. 중요한 건 번역이나 이해는 거기다가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눈으로 하면 되는데 단어 정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아까 했던 말이죠. 우리가 이거 의역보다 직역을. 그래서 주의를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8분이 초과하더라도 꼭 마지막까지 문제를 풀자 이겁니다. 자, 아셨죠 여러분? 자, 우리가 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제가 선택하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대명사 문제입니다. 왜 선택을 했냐고 물어보면 사실 대명사 문제가 토익에서 우리가 항상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리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선택했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항상 문장에 주어가 있고 문장에 동사가 있고 다 나오겠죠. 그런데 항상 문제를 풀면서 그냥 이거 왜 번역을 이렇게 하지? 여기 왜 전사가 이게 왔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번역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걸 전사 플러스 명사를 전사구라고 그래요. 전사구가 형용사 기능도 하고 우리가 부사 기능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 기능을 하는 전사구라고 그래요. 번역도 뒤에서부터 하잖아요. 이 뷔페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식사하는 사람들은 주어입니다. 커멘트라는 동사의 특징은 뒤전사 on을 써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논평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뷔페 식당에 있는 식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커멘트를 했습니다. 즉 논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부사잖아요. 부사는 다시 이게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호의적으로 평을 하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을 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빈칸 뒤를 보니까 폭넓은 뜻이거든요. 폭넓은 다양성, 해산물 요리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평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다양성에 대해서요. 우리의 다양성이니까 결국은 명사 앞이니까 소유격 해서 정답은 C 되는 겁니다. 그런데 A번은 우리가 주어 자리에 쓰잖아요. 그다음에 B번은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고 C번은 명사 앞에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D번은 우리의 책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의 책을 한 단어로 이렇게 ours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좀 볼 게 있는데 우리가 보면 명사 앞에는 소유격이 쓰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쓰면 완성된 책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완성된 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학생들이 되게 혼동을 해요. 왜 혼동을 하냐면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소유격 다음에 명사는 여기 왔잖아요. 근데 명사 앞이니까 형용사가 온 거예요. 완성된 책. 결국은 여기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책. 여기 끝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 형용사는 이 명사를 꾸며주기 와서 꾸며주는 거고 이걸 빼면요. 그냥 우리의 다양성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유격 정답 C번 되는 겁니다. 좀 이해되셨죠? 자, 123번 갑니다. 103번은 이게 토익 시험에 이게 동사가 선택지를 딱 봤더니 동사 형태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목적어를 딱 보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거든요.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거는 안 되잖아요. 수동태니까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수동태니까. 그럼 정답은 A번 되는 건데 이거가 뜻이 뭐냐면 배포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도 자, 이 가든 클럽에서는 매달 신문을 누구에게 이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 클럽의 회원들에게 신문을 배포합니다. 왜 배포를 합니까? 그러니까 to 뭐뭐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수구가 나왔습니다. keep 사람 그 다음에 informed 계속해서 알려주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멤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매달 신문을 뭐합니다? 배포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정답은 현재 시제잖아요. 왜 현재 시제를 쓰냐면 그냥 문제만 풀지 말고 왜 현재 시제지? 라고 하면 이게 영어는 이 반복적인 동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이런 반복적인 동작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실이 있죠. 어느 지역에는 뭐 백화점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27살입니다. 저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실은 현재 시제를 쓰거든요. 여기도 monthly newsletter 이 신문을 매달 신문을 회원들에게 뭐합니다. 배포합니다. 일반적인 사실이고 반복적인 동작이다 보니까 현재 시제를 쓴 거예요.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수동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목능 이렇게 합니다. 목적 있으면 능동태, 목적 없다 수동태, 목 없수 이렇게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외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목적 없 수동태 이게 맞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목적어가 있는데 수동태, 우리가 목적어가 있는데 수동태 이런 4형식, 5형식 동사가 있습니다. 4형식 동사 이게 정리해놨잖아요. give나 offer, assign, award, grant가 대표적인 단어거든요. 이런 동사를 4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4형식 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주는 거예요. 주다, 제공하는 거니까 주는 거잖아요. assign, 할당하는 거니까 주는 거잖아요. award는 수여하는 거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랜트는 승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주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수동태가 돼도 목적어가 있다. 자, 5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단어는 consider, 그다음 make, find, keep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들도 뒤에 이게 수동태가 됐을 때 이게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없으면 수동태가 맞는데 4형식, 5형식 동사는 제외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5번 갑니다. 수량 형용사입니다. 매달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매달 시험에 내지는 않고 보통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At the end of란 말은 알았어요. 우리가 임대 계약 기간입니다. 리스에 대한 기간이 끝날 때쯤에 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장의 주어가 되잖아요. 주어가 되고 이건 to는 뜻이 보통 토익의 두 가지입니다.
뭐뭇을 향해서 to 서울, 서울을 향해 가는 겁니다. to. 두 번째는 에게. 이 아파트먼트 있잖아요. 이 아파트에 여기는 대한 어떠한 키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이 건물 소유자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A번은 each는 각각이잖아요. 각각이란 말 자체가 하나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each는 단수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s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A번은 탈락입니다. all이란 단어는 B번은 뒤에 셀 수 있는 게 나오면 복수를 써요. 그냥 모든 책들, 모든 키들 이렇게 s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다음 B가 되고요. C번에 여기 on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another key, 단수 명사가 와야 돼요. 이거는 앞에 on이 붙었다고 이해를 하면 좋아요. D번은 이게 s를 빼야 돼요. s를 빼고 이렇게 다른 키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키들은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량 형용사 우리가 1번, 2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each나 every, another 이런 단어는 뒤에 단수 명사가 오더라.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토익에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포인트 all, some, most 이런 단어들은 뒤에 셀 수 있는 단어가 오면 이렇게 복수가 오고 뒤에 이게 셀 수 없는 단어라 그러죠. 불가사 명사를 셀 수 없는 단어라 그러는데 information, water 이런 단어입니다. 물 이런 단어. 이런 단어들도 올 수가 있긴 한데 s를 안 붙이더라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7번. 107번은 전사 문제입니다. 토익은 전사 문제를 되게 좋아해요. 토익 시험 출제자가 적게는 한 2문제, 많게는 5문제까지 내는 걸 봤습니다. 파트 5에서요. 그만큼 우리가 전사 문제는 잘 내요. 자, 보시면 우리가 투어리즘이라는 단어는 알죠. 관광입니다. 어디? 이 지역. 이 지역에서의 관광은 이건 전사구라 그래요. 전사구가 오늘 형용사나 부사 기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관광이 has declined. decline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절하답니다. decline. 두 번째는 감소하다 뜻이거든요. 관광이 감소했습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어떻게 감소했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언제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에 걸쳐서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걸쳐서요. 어떤 시간에 걸쳐서 감소했습니다. 걸쳐서란 단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A번 되겠습니다. 자, B번은 토익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의 의미도 있지만 뭐뭐 중에서. C번은 우리가 아래의 뜻입니다. 좀 비슷한 단어가 below. D번은 어디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and then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단어를 정리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토익에서 세 가지 뜻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뒤에 수가 나와서요. 이상입니다. 200명 학생 이상 뜻이고요. 좀 같은 단어 치면 우리가 more than의 뜻입니다. more than. 두 번째는요. 걸쳐서입니다. 지난 2년에 걸쳐서. 이 단어는 뒤에 이렇게 기간이 와요. 기간이 오잖아요. 2년에 걸쳐서 이런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건 여기다가 우리가 시험 볼 때 오답으로 이게 since를 쓰면 안 됩니다. since를 쓰면 since란 단어를 쓰면 여기는 기간이 오는 게 아니고 시점이 옵니다. since last year, 작년 이후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기간이 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뭐보다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5% 인상입니다. 증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토익에 이렇게 전사가 시험을 잘 내니까 다시 A, B, C, D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이동합니다. 109번입니다. 토익 시험에서 가장 쉬운 문제고요. 가장 시험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를 꾸며주는 품사 여기만 봐도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사실 번역을 한번 해보면 because of는 우리가 전치사 구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of가 있으니까 of 플러스 명사를 또 전치사 구라 그래요. 여기 뒤에서 꾸며주거든요. 형용사 기능을 해서 공간의 부족 때문에 라고 하잖아요. 몇 개의 상품들은 이들 상품이에요. 몇 개의 상품들은 보내질 겁니다. 동사를 꾸며줘야 돼요. 어디로 보낼 겁니까? 어디로? to 가게로 보냅니다.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게로 보냅니다. 어디에서부터? 제조업체로부터 가게로 보내집니다.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부사예요. directly 직접 배송하겠습니다. 자, A번도 사실 토익 시험 잘 내요. A번 토익 시험의 뜻이 세 가지로 시험에 내거든요. 첫 번째는 지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영화를 감독하다 뜻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방향을 향하다. 이 단어가 토익의 뜻이 세 가지다. 딱 정리하시고. B번 direct 부장입니다. D번 direction 방향 아시고요. directly 직접 곧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알았어요. 정답은 C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요. 뭐 B 플러스 PPD의 부사가 정답이다. 이것 외에도 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항상 부사가 정답이다. 이렇게 네 가지도 같이 정리를 하시고 주어와 동사 사이, B 플러스 PP나 IN 사이, have와 PP 사이, to와 동사 사이. 근데 누가 왜 부사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똑같아요. 다 동사를 꾸며주는 거다. 이 전체가 동사고 이 전체가 동사입니다. B 플러스 PP가 동사고 B 플러스 ING가 동사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다 이런 거고요. have와 PP 사이, have와 PP 전체가 동사라서 부사가 꾸며준다. to와 동사에서 이 빈칸이 동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이래서 부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갑니다. 110번. 110번은 시험에 1년에 보통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막 자주 내는 문제는 아닌데 보통 한두 번은 좀 냅니다. 이걸 영어에서 가정법이라 그래요. 가정법 말이 좀 어렵죠.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라면, 내가 당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가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이라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걸 가정법이라 그래요. 자, 보면 여기 가정법인데 일단 보면요. 이 번역을 좀 안 해도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B번하고 D번은 이게 접속사로 쓰일 수는 있어요. since 다음에 주어 동사도 올 수 있고 while 이 다음에 주어 동사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니까 이게 만약에 주어라 그러면 확장의 뜻이죠. 이 단어가 주어가 되면 어디로 가는 이 건물에 대한 확장, 피닉스 건물에 대한 확장이 이게 주어인데 그러면 동사가 is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A번, B번과 D번은 더 expansion이다가 주어면 is 없잖아요. 그러니까 B번과 D번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did가 만약에 나오면 C번이 나오면 did you study? 너 공부했습니까? 라고 하죠. 의문문이 되잖아요. C번도 안 된다는 거고 정답은 A번인데 잠깐 이건 밑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잠깐 볼까요, 여러분? 가정법 미래라고 되어 있죠. 가정법 미래의 특징은 여기 should가 나와요. should가 나면 가정법 미래라고 그러고요. 여기 과거 동사가 보이면 가정법 과거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과거 완료가 보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보통 이게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동사를 보고 이름을 땄어요. 그러니까 should가 있으면 미래, 과거 동사가 보이면 과거, 과거 완료 보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원래 if가 있는 건데 이 가정법은 if를 이렇게 생략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도치가 되는 거예요. 이 조동사가 이렇게 앞으로 딱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이 지금 쭉 따라가다 보면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여기 콤마가 있잖아요. 다시 또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접속사가 와야 되는데 접속사는 이게 접속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A, B, D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원래의 문장은 if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냐면 우리가 expansion 이게 주어예요. 동사는 should be예요. 네, if가 생략되면서 should가 앞으로 나오더라. 이런 걸 가정법 미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말로 치면 약간 이런 말. 혹시라도 이 건물에 대한 확장이 승인이 된다면 이 공사는 우리가 3월 초에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0번에 A번 했고요. 114번입니다. 자, 토익 시험에 이거는요. 이것도 좀 잘 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ing가 붙으면 우리가 현재 분사나 동명사나 또 명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는 이렇게 ing로 끝나지만 이게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단어가 뭐 concerning 이런 단어도 있고요. regarding 뭐뭐에 관해서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자, 보면요. 우리가 일단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정답이 딱 봤을 때 바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접속사거든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 빈칸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B번은 제외하고 자, A번은 전치사 C번은 until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C번도 될 수는 있어요. D번도 될 수 있고 자, 그러면 A, C, D를 놓고 이제 번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를 보니까 사무실 매니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매니저는 마지막 순간에 모임을 열었습니다. 막판에 말이죠. 모임 열었답니다.
모임을 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무엇에 관한 모임을 한 겁니까? 라고 하니까 갑작스러운 사임입니다. 어부가 있으면 이게 어 플러스 명사를 전치사구라 그래요. 오늘 했었죠. 전치사구가 부사나 형용사 기능을 할 수 있다. 형용사 기능을 하다 보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회사의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관해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라고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뭐뭐에 관련해서 모임. 정답은 concerning 되겠습니다. C번은 까지고요. D번은 어떠한 기간 내, 이틀 이내 이때 쓰는 게 D번이죠. 자, 토익은 이건 잘 냅니다. 이거는 토익 시험에 매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달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세 문제, 네 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접속사라는 건 이게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건 접속사라고 한다. 접속 부사라는 것은 뒤에 이게 컴마 찍은 단어 있잖아요. 이런 걸 접속 부사. 전치사라는 것은 ing 명사 나온다. 다시 말하면 어떤 단어가 접속사고 어떤 단어가 접속 부사고 어떤 단어가 전치사인지 여러분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A번 전치사, B번은 접속사, C번은 전치사와 접속사도 되고 D번은 전치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정리를 해두세요. 자, 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5번. 115번 보니까요. 일단 우리가 빈칸 앞에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동사가 여기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두 문장을 연결하니까 접속사가 와야 돼. 근데 여기를 보니까 다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두 문장을 연결을 해줄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좀 보자마자 좀 안 될 것 같은 게 이게 who는 안 돼요. who는 선행사가 이게 who 앞에 사람일 때 쓰잖아요. 제임스 who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B번을 일단 지우고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when 이렇게 남았고 what, what은요 우리말에 뭐뭐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what이 같은 말이 뭐예요? what이 같은 말이 이거 알아둘까요? the thing which 이런 겁니다. the thing which란 뜻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the thing which 이런 말이에요. the thing which 이런 건데 만약에 which를 쓰면요 the thing which 쓰면 이게 it이 없어야 됩니다. the thing which isn't necessary 필요한 것, it을 빼야 되는 거예요. what은 안 되고요. 찍어도 여러분 A번 아니면 우리가 뭐 D번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토픽입니다. 안전교육훈련에서 첫 번째 토픽은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다루다 뜻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무엇을 다뤘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이걸 다뤘습니다. 이것이 뭔데요? 이것이 필요할 때를 다룬 겁니다. 이것이 뭔데요? it은 가주어라고 그래요. 결국은 it이 가리킨 것은 뒤에 이걸 투부정사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it은 이걸 가리킨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것이 뭔데요? 그러니까 비상상황의 의료직원들이 있잖아요. 비상의료직원들에게 연락할 때가 비상의료직원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필요할 때 그때에 대해서 첫 번째 토픽이 다뤘습니다. 그때를 다뤘습니다. 답은 A번. 언제 이런 비상의료직원들이 필요한지 그때에 대해서 이 첫 번째 토픽이 다루었다고 합니다. 정답은 A번 되겠고요. 자, 위치는 여기 좀 한번 배워보려고 그래요. 여기 밑에 있잖아요. 위치는 우리가 앞에 첫 번째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앞에 이게 선행사라 그래요. 이 선자가 앞선자거든요. 이 단어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앞에 이렇게 명사가 올 때가 쓰는 거예요. 이것은 책입니다. 이 책은 이런 거예요. 이 책은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만약에 위치를 쓰면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있으면 선행사가 책이면 이 책은 위치 그다음에 뭐 주어 동사나 동사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선행사가 있을 때가 있고요. 만약 이것처럼 선행사가 없으면 선행사가 없잖아요. 여기 앞에 동사가 있잖아요. 위치 앞에 선행사가 없으면 어떤으로 번역하거든요. 번역할 때도 저는 모릅니다. 어떤 책을 분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전체가 이게 하나의 목적어가 되는 건데 위치 앞에 선행사가 없으면 어떤으로 번역을 하더라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에 대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번입니다. 토익 시험에 이 문제도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만은 좀 이건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not until이 나오면 이렇게 번역할 때 이렇게 not until 하면 뭐뭐까지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냥 not until이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학생들이 3시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잘 말하지는 않거든요. 사장님 몇 시에 옵니까?
3시가 돼서야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어는 not until로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not until 나면 이게 긍정으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녀의 책이 출간되고 나서야. 부정어가 문장의 제일 앞에 오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문장에 도치가 나와요. 뒤에 도치가 된 거예요. 즉 다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그녀의 책이 출간되고 나서야 이 작가는 과거로 번역하는 거예요. 과거니까 연설을 했습니다.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했다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게 지금 이걸 꾸며주잖아요. 동사를.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주니까 정답은 부사, 정답은 be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좀 어떻게 풀면 빨리 푸냐면 영어는 동사 뒤에 이렇게 빈칸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면 빨리 푸냐면 이 동사가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타동사라면 목적어. 목적어는 명사예요. 자동사라면 부사.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영어는 동사 뒤에 정답이 명사 아니면 목적어는 명사니까 명사 아니면 부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딱 보자마자 선생님 여기 동사 있잖아요. 동사. 동사 뒤에 정답은 명사 아니면 부사 아닙니까? 찍어서 선생님 A, B잖아요. 이렇게 A, B를 놓고 그냥 번역을 하면 됩니다. A번 publicity 이단은 홍보나 광고 이런 뜻입니다. 홍보를 말했다. 목적을 의리 붙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말했다. 이상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B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할 텐데 그러면 영어는 동사 뒤에 정답은 명사님 부사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명사님 부사입니까? 이 글이 좀 안 써지는데 명사님 부사입니까? 그러는데 사실 이런 동사는 제외하고요. 비동사, be, become, remain 이런 단어 있잖아요. seem 이런 단어들은 이형식 동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사는 제외하고 정리 좀 됐어요? 동사 뒤에 정답은 명사인 부사, 이형식 동사는 제외.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문제를 하나 여러분 달았습니다.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면 동사 뒤에 정답은 명사인 부사잖아요.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고 부사가 나오면 이건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협력을 일했다. 목적어는 을이 붙으니까 협력해서 일했다. 부사가 정답이군요. 이렇게 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꼭 맞추세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120번.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전치사를 토익 시험에서 잘 낸다 그랬잖아요. 전치사가 나왔잖아요. 자, 이 단어는요, 이게 전치사도 쓰기도 하고요. 뒤에 이렇게 명사를 써서 전치사 쓰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뒤에 이렇게 콤마를 찍기도 해요. 두 가지 다 돼요. besides 다음에 명사도 와도 되고요. besides 다음에 콤마가 와도 되고 비슷한 게 토익에서 in addition to 다음에 명사가 와도 되고 in addition 다음에 콤마를 찍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 보시면 전치사 문제인데 보자마자 좀 안 될 것 같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B번이 안 돼요. B번은 이 단어는 뒤에 복수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복수는 아니잖아요. 왜 복수입니까? 그러면 이게 뜻이 뭐뭐 중에서 뭐뭐 사이에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뒤에 복수가 와야 돼. 여러 개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자, C번은 instead는 부사예요. 만약에 쓰려면 여기 명사가 왔으니까요. 이게 명사가 있으니까 instead of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찍어도 A번 아니면 D번이군요 라는 거예요. 자, D번은 뜻이 두 가지로 토익에 냅니다. 시험에. 첫 번째는 그녀를 향해서 그녀 쪽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to가 어디를 향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녀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쪽으로 쓰십니다. 두 번째는 이 단어가 쯤에란 뜻이에요. 오늘 하루가 끝날 때쯤에 the en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디가 끝날 때쯤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두 가지 상황에서 시험에 낸다. 자, 우리가 토익 시험에서 플러스죠. 왜냐면 이게 긍정적인 영향 이거 말고도 또 추가적인 재활용이죠. 이게 재활용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의미가 토익은 이렇게 정리를 또 해가야 돼요. Besides, in addition to, 그 다음에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on top of 이런 건 우리가 플러스예요. 이거 말고 또 이런 말입니다. also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21번. 이 문제를 여러분 좀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가 주어가 여기 공장이고요. 동사는 increase가 동사고 목적어는 productivity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장이 생산을 늘렸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y는 여기서 까지잖아요. 까지. 여기는 거의고 이 부사지만 숫자 앞에 쓰는 단어입니다. 거의 30%까지 생산을 늘렸습니다. 뭐뭇을 통해서요 라고 하잖아요. 장비의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요.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학생이 틀리냐면 이게 보다가 익히면 명사니까 PP가 와서 명사 꾸며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학생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어떤 학생이 있을 것 같냐면 이게 주어니까 뭐 단수동사 T 뭐 이런 찍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이런 거고요. 일단은 여기에 좀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떻습니까? 여기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쓰면 여기다가 which라고 쓰고요. 장비 현대니까. 그다음에 여기다 뭐 우리가 뭐 is라고 쓰면 is, made, 여기 was, 여기는 과거니까 was를 쓸까요? was라고 쓰겠습니다. was 쓰면 이게 생략된 걸로 보는 겁니다. 보면 equipment, the modernization, 현대화거든요. 장비 현대화, 복합 명사예요. 여기는 명사잖아요. 근데 which, 이 장비 현대화는 which가 가리키는 장비 현대화죠. 이 장비 현대화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was made가 나오죠. 이런 걸 우리가 오형식 동사라 그래요. 오늘 앞에서 좀 배웠었는데 오형식 동사 뭐 make, find, keep, consider 이런 단어들은 수동태가 됐을 때 was made 이렇게 수동태 왔을 때 이렇게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어요. 이게 보호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which was가 생략되었고 was made which was made possible 이게 앞에는 빈칸을 좀 수식해 준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다음 B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많이 틀렸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이동합니다. 122번. 122번은 우리가 이게 수거입니다. participate in 이게 동사죠. 여기까지가 동사가 와야 되니까 토익은 여기 딱 봤을 때 토익은 아까 이런 문제 잘 낸다 그랬죠. 접속사입니까? 접속부사입니까? 전사입니까? 자, 우리 구분 한번 해볼까요? 이건 접속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도 하면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빈칸 뒤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와야 돼요. 안 되는 겁니다. C번은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오면 안 되고 명사나 ing 이런 걸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하죠. 안 되잖아요. 정답은 in order to 엄마하기 위해서. 자, 토익 시험은요. 우리가 C번을 참 잘 냅니다.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C번 업무를 대표해서. So that은 뭐뭐하기 위해서. So that 주어 동사 형태 접속사입니다. 이분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주어 동사. 그다음에 in order to 동사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들은요 반드시 적어도 부사입니다. 적어도 18세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왜요? 여기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정답은 in order to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B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123번. 123번은요 이게 토익 시험에 이건 잘 냅니다. 이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시험꼴로 잘 내는데 왜 잘 내냐면 이 토익 시험에 이게 동사 어휘 문제가 나면 이 출제자의 intention 의도가 뭐냐면요. 이 전치사와 관련 있는 문제를 되게 잘 냅니다. 다시 말하면 딱 보자마자 A, B, C, D가 있으면 동사 어휘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들면 뒤에 전치사와 관련성이 있겠구나. by가 붙을 수 있겠구나. 어떤 동사는 정답을 찾으세요 이런 겁니다. 뒤에 보니까 도서관의 어떤 룰입니다. 도서관의 룰을 뭐 할까요? regulation 룰이나 어떤 규정을 뭐 지키다, 뭐 준수하다 이런 말이 와야 되겠죠. 자, 모든 누구는 patrons 모든 손님들은 말이죠. 이렇게 끊어주고요. 이 도서관의 모든 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 도서관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준수하다 그 말을 abide by 이게 수거입니다. 자, A번은요 이 단어 시험에 잘 냅니다. 뒤에 to를 씁니다. 알아두세요. 우리가 일치하다 도 있고요. 또 규정이나 법규를 따르다 할 때 쓴 단어입니다. 따르다나 또는 일치하다. B번은 동반하다, 수반하다. D번은 설립하다, 또 확립하다 뜻입니다. 단어 뜻은 알아두시고 뒤에 by가 붙는 단어를 찾아라 이런 거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 어휘는 전치사와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방문했습니다. 서울을. 그들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둘 다 말이 되지만 이런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면 뒤에 to가 힌트잖아. to. 여기도 by가 힌트고 return to가 정답이구나. visit 이 동사는 뒤에 to를 안 쓰구나. visited, so 어제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문제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28번. 128번은 토익 문제를 보시면 일단 빈칸 뒤에 목표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 어떤 목표입니다.
보니까 이건 readilly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거든요. 좀 쉬운 단어로 easily라고 합니다. 쉽게 뭐 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이런 거네요.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단어가 답은 B번입니다. A번 동사니까 안 되죠. 아주 동사니까 안 되고요. B번은 성취할 수 있는 목표. 되네요. B번 정답입니다. 자, C번은 성취 목표. 이상하잖아요. D번은 토익 시험을 보다가 이게 형용사가 하나가 있고 이게 ing가 보이면 어떻게 구별하냐면 아, 이거는 형용사고 이거는 동명사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동명사. 그러면 achieving이라는 단어 어디다 써야 됩니까? 쓰고 싶으면 이 단어는 우리가 그걸 쓰고 싶으면 achieving a goal이라는 단어 앞에 쓰는 겁니다. 이런 걸 동명사라 그래요. 자, 밑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형용사, 동명사, 현자분사. 자,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형용사가 보이고 이렇게 ing가 딱 보이면 이건 동명사라 그래요. 동명사는 여러분 마음속에 동사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번역할 때 뒤에서 하거든요. 이게 목적어입니다. 동사니까 이게 목적어. 고객을 하냐 끌어당기는 방법. 동명사. 이건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쓴 단어고 이거는 형용사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맞죠? 어떻게 쓰이는지 단어 정리하시고요. 자, 현재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뒤에서 번역하지 않죠. 학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학생. 공부하고 있는 학생. 그래서 우리말의 현재 분사는 형용사고 동명사는 동사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에서 목적어부터 번역. 고객을 끌어당기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9번 갑니다. 129번은 우리가 보니까 접속사란 말이에요. 이런 건 딱 정리하라고 해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컴마가 다시 있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올 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칸은 동사구나.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동사를 보니까 이 B, C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주어가 단수라서 단수 동사 와야 되니까 이건 복수예요. 영어의 동사에 S가 없으면 복수. 이게 S가 없으니까 복수. S를 붙여야지 단수. 그래서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냥 답은 T. 좀 쉽게 좀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좀 1강이라 그래서 좀 학생들에게 좀 이거는 좀 잘 나오는 문제를 한번 선별을 해봤고요. 저 앞으로는 또 여러분 우리 매강 강의를 하면서 좀 여러분이 좀 틀릴 수 있는 문제도 한번 모아서 좀 정리도 하는 그런 수업, 좀 더 질 좋은 수강료가 아깝지 않은 좀 질 좋은 그런 수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